어느 작은 마을에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젊고 활기찼지만 식습관은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는 편리함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만감을 주는 그 맛있는 부드러운 빵과 기름진 치즈는 그가 매일 기대하는 첫 끼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의 선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다양한 가게들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름진 튀김과 콜라를 곁들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슬슬 졸음이 몰려왔고 이는 그가 더 많은 설탕이 포함된 에너지 드링크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바쁜 업무에 지친 그는 대체로 즉석식품이나 냉동식품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채소는 거의 그의 식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과일이나 신선한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열량, 고지방 또는 고당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피로와 무기력함을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몸은 여러 곳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칙칙해지고 체중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매일 밤잠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 역시 좋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민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혈압 역시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당장 식단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가 민수의 삶을 뒤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구체적인 식단 계획과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했으며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과 요거트로 바꾸고 점심에는 더 많은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한 메뉴로 전환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며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탕과 탄산음료를 멀리하고 대신 물과 건강한 주스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처음에는 산책부터 시작하여 점차 조깅과 체중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지만 몇 달 후 민수는 그의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로와 우울감이 사라지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생기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단순한 일시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의 건강을 좀먹는 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바른 식습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일에 몰두했고 그 덕에 차마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몸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바로 비타민 D 부족이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는 햇빛과 점점 멀어졌다. 내 피부는 하얗게 가라앉았고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고질적인 피로감이 체내에 쌓여갔다. 커피도 더 이상 나를 깨어있게 해주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 증상이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가장 처음 느끼기 시작한 변화는 근육통이었다. 특별히 힘을 쓴 것도 아닌데 다리 근육이 쑤시고 손목 관절이 아파왔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이런 증상이 비타민 D 부족에서 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단순한 피로감이나 우울감도 결국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내 기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어 기분을 조절한다. 그해 여름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점심시간에는 최대한 야외로 나가 햇볕을 쬐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랍게도 내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피로감은 줄어들고 근육통도 점차 사라졌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은 다시 재조명되었다. 구름 낀 하늘과 짧아진 낮 시간 때문에 햇빛을 쬐기가 어려워졌고 나는 다시 비타민 보충제를 찾아야 했다.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타민 D의 부족 현상을 경험한 이후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내가 맞이한 일시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건강과 삶의 균형을 찾았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어느 날 나는 늘어난 체중 때문에 거울을 보기가 싫어졌다. 건강도 신경 쓰였지만 무엇보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상생활이 버거워졌다. 그러던 중 친구 혜진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한참 보지 못한 사이에 날씬하고 건강해져서 나타났다. 그녀에게 비결을 묻자 혜진이는 나에게 웃으며 건강한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왕 시작한 다이어트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그녀의 조언에 따라 도전해보기로 했다. 혜진이의 첫 번째 조언은 간단했다.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해. 그런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 그녀는 무작정 굶으며 체중을 줄이는 방법보다 3끼를 고루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었다. 아침은 고섬유질의 곡물과 우유, 중간 크기의 과일로 구성했다. 점심은 신선한 샐러드와 함께 소량의 닭가슴살 혹은 두부를 먹었다. 저녁은 가볍게 야채 스프와 통곡물빵 한 조각으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해. 하지만 과음은 금물.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다.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 허기가 덜해지는 느낌이 들어 간식의 유혹도 줄어들었다. 간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간식은 먹어도 돼? 혜진이는 웃으며 답했다. 응. 하지만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건강한 간식만 조금씩. 그 말을 듣고 나는 초콜릿 같은 달콤한 간식을 대신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을 소량씩 먹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점점 더 에너지가 넘쳤다. 마지막으로 혜진이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꾸준함이 변화를 이끈다는 걸 명심해야 해. 그녀의 말에 힘입어 매일 식단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만의 요리법을 개발하며 식사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식이 단조롭지 않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리 실력도 늘어났다. 혜진이의 조언을 따라 몇 주가 지난 지금 나의 몸은 조금씩 변했다. 체중도 줄었지만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또 무엇보다도 몸 안에서 건강한 기운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혜진이처럼 체중 감량을 위해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젠 거울 속 내 모습이 싫지 않다. 오히려 이 작은 변화들이 나를 얼마나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새삼스레 놀랍다. 이렇게 체중 감량을 위한 건강한 식단 조절의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백설이라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밝고 활기찬 아이였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늘 걱정하고 있곤 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게 된 여러 화려한 사진들과 비교하며 점점 과도한 다이어트에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이 함께하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백설은 갑자기 채소 몇 조각만 먹었다. 이를 눈치챈 엄마는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먹기만 하니? 라고 물었다. 백설은 다이어트 중이라며 자신의 식습관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엄마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엄마는 백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주말 가족은 마을에 새로 생긴 건강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거기선 전문 영양사가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백설은 영양사로부터 신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 듣게 되었다. 영양사 선생님은 백설에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비법을 이야기해 줬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다.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므로 백설의 식단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법은 복합 탄수화물의 중요성이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에너지를 보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백설은 아침마다 귀리로 만든 요구르트볼을 먹기로 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였다. 영양사 선생님은 백설에게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양의 살코기, 생선, 콩류,
달걀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는 백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신체가 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설은 이날의 건강 지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날부터 부모님과 함께 식단을 바꿔나갔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성급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에도 여전히 친구들과 SNS를 즐겨 사용하는 백설이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가 건강한 방식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안고 있었다. 백설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은 마을에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친구들과도 이러한 방법들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